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세 차례 메시지를 냈습니다. 선고 당일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메시지를 냈고 이틀 뒤에는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사저로 복귀하는 길에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신지 알고 싶네요.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이제 난 이후에 사저로 돌아가면서 했던 메시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가 떠안고 가겠다. 이런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책임감이죠. 어쨌든 본인이 그 탄핵 결정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야기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 메시지를 내면서 삼성동 사저로 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은 결과적으로 탄핵 이 인용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뜻은 결국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자기 지지층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분열을 계속해서 야기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봐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의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이제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해석을 예지를 안 낳으려면은 처음부터 저는 좀 대승적인 메시지를 했으면 했거든요. 네네. 자기를 믿고 부족한 사람을 믿고 맡겨주셨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이후로는 평범한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좀 더라도 잘 되도록 기원하면서 본인이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 정도로 하셨으면 싶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똑 부러지게 그렇지 못하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거기다 또 이제 사저로 돌아가셔서는 다 이기고 왔다고 그러시고 대통령 임기 뭐 5년이나 3년이나 그게 그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현실 정치에 계속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낳게 됐죠. 네네. 그래서 대통령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본인을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나 또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당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의연하고 대승적이고 국민 전체를 안고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원래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본인과 또 나라와 또 국민들께 또 보답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 의원님께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셨고 조 의원님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밝혔었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소감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야당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반성, 승복, 통합 메시지 이런 걸 거고요. 여당에서도 적어도 통합 메시지 정도는 내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내놓는 메시지가 굉장히 지지층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적어도 지도자라고 하면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 없는 일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대통령인데 사실 이 사태는 가장 큰 책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책임감은 가장 없어서 대한민국과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던 국민의힘 당을 다 어려움에 지금 빠뜨려서 지금이라도 조금 대선 조기 대선이 왔는데 네. 대통령이 좀 자숙함으로써 더 이상 좀 당의 부담을 안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 이기고 왔다. 그 메시지는 어떤 뜻으로 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사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앞에 펼쳐진 현실이
형사 재판 그리고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건재함을 과시함을 넘어서 또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런 점들이 참 궁금한데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분의 발언과 행보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승복과 국민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뭐 들리는 말로는 어쨌든 대선 도전을 권유받았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시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 경선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또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은 아직 나 안 죽었다. 나는 나의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번 대선판부터 내가 관여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네. 대단히 부적절하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다시 그 자기 속했던 정당의 대선 경선에 관여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게 이 탄핵이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70% 가까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저 정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원래 윤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살아온 과정이 수많은 난관을 이기고 돌파하고 그러면서 결기를 갖고 살아온 그런 이제 영어로 말하면 멘탈리티가 그런 것이 기본으로 이제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사저로 다시 돌아오게 된 데서 뭔가 이제 또 지지하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또 용기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네네. 정치적으로도 이후의 행보가 국민의 절반만 바라보고 한다든지 또는 그 절반 중에서도 당과 관련된 문제, 경선을 포함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또 그 중에서도 또 일부를 편드는 그런 행보를 보이시게 되면은 국민이나 당원들이 그 기대하는 모습도 아니고 네네. 또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그 부담들이 계속 이제 중첩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들을 보더라도 보다 더 의연하고 통합적인 소연한 현실 정치에서 소연한 모습을 보일 때 조금 더 너그럽게 사건을 다루지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그 결과로서 국민이 또 한 번 더 나누어지고 또 우리 국민의힘도 그 안에서도 또 균열이 생기고 하는 모습으로 비치게 되면은 네네.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이전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코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보더라도 좀 더 좀 초연하고 의연하고 통합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행보를 모두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행보를 어느 정도 암시한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두 분이 이제 동의하신 것 같아요. 박성민 대표님 이렇게 행보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밝히는 것이 또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밝히는 것이 이게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윤 대통령의 인식이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제가 체포되기 전에 관저 앞에 와 있는 시위대에 격려 메시지를 냈을 때도 대통령의 강성 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체포를 막지도 못할 것이고 구속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탄핵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내란죄 처벌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선거 승리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 네네. 대통령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강성 지층들에게 호소하고 또 거기에 뭐 어필하려는 후보들이 움직이면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도 선거에 좀 해볼 만한 분들도 포기하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네.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별로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거에도 좋지 못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탄핵 관련해서 이제 사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